한성민은 거실 문턱에 서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대리석 식탁 위에 까맣게 탄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옆으로는 재떨이에 담배꽁초 몇 개가 나뒹굴고 있었다. 10년 동안 그가 밤마다 깨어 있으며 써내려간 조선 후기 민중사 연구 원고 전체가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왜 그런 표정을 해? 아내 유진이 소파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오렌지 주스를 마시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어차피 출간될 가능성도 없잖아. 그런 지루한 역사책 누가 읽겠어? 성민은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앞에 다가가 탄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다. 손끝에서 검은 가루가 흩날렸다. 이것은 단순한 원고가 아니었다. 그의 대학원 시절부터 시작된 연구의 결실이자 무명 강사로 살아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꿈의 증거였다. 내가 요가 수업 준비한다고 거실을 써야 한다길래 서재로 옮겼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태운 거야? 성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다. 유진이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다. 화면에는 체육관에서 찍은 셀카가 보였고 그 옆으로 근육질의 남자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강철호였다. 성민은 그를 알고 있었다. 유진이 요가 강습을 받는다며 매일 나가는 그 체육관의 트레이너였다. 실수로 넘어뜨렸는데 촛불이 튀었어. 미안. 유진은 시큰둥하게 말하며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는 이미 샵 운동 후 셀카 샵 건강한 하루 해시태그와 함께 철호와의 사진이 올라가 있었다. 성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내의 거짓말, 불륜, 그리고 자신의 10년간 노력에 대한 무관심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선명해졌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재떨이를 치우고 탄 종이들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날 밤 성민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유진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집 안은 고요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담겨 있었다. 새벽 3시 성민은 서재 금고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다. 한국사 온라인 플랫폼 인수 계약서라는 제목이 인쇄된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그가 지난 5년간 혼자 개발해온 역사 교육 플랫폼 히스토리아가 글로벌 교육 기업 에듀글로벌에 1조 2천억 원에 인수된 것이다. 성민은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유진은 남편을 월 200만 원 벌어오는 무능한 시간 강사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온라인 강의가 누적 수강생 50만 명을 돌파하며 국내 최대 역사, 교육 플랫폼으로 성장했던 것이다. 밤마다 원고를 쓰는 척하며 실제로는 플랫폼 운영과 콘텐츠 제작에 매진했던 시간들이 결실을 맺었다. 그는 휴대폰으로 은행 계좌를 확인했다. 계약금 1차분 3천억 원이 이미 입금되어 있었다. 나머지 금액도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이었다. 유진이 명품백 하나 사려고 카드값을 걱정하는 동안 그는 이미 재벌급 부를 손에 넣고 있었던 것이다. 성민은 옷장 뒤편에서 미리 준비해둔 여행 가방을 꺼냈다. 현금 1억 원, 새 통장과 카드들, 그리고 별채로 매입해둔 강남 오피스텔 열쇠까지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그는 유진이 잠든 침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문을 나섰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할 시간이야. 그는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새 벤츠 G클래스에 시동을 걸며 중얼거렸다. 유진은 이 차의 존재조차 몰랐다.
다음 날 오전, 성민은 강남의 로펌 UN 파트너스에 앉아 있었다. 변호사 최서연은 그의 대학 선배이자 이혼 전문가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혼전 계약서도 준비되어 있고 제3분할 대상에서 플랫폼 관련 자산은 모두 제외될 거야. 서연이 계약서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런데 정말 복수는 하지 않을 거야? 성민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저었다. 복수라기보다는 진실을 밝히는 거지. 사람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 오후 성민은 철호가 다니는 체육관 앞 카페에서 한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다은, 철호와 2년째 사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의 연인이었다. 성민은 사전 조사를 통해 그녀가 철호의 바람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이라고 합니다. 성민이 일어나 인사했다. 다은은 당황스러운 표情으로 앉았다. 갑자기 만나자고 하셔서 무슨 일이신가요? 성민은 휴대폰을 꺼내 유진과 철호의 호텔 출입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다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언제 찍은 사진인가요? 지난주부터 매일 찍었습니다. 철호 씨가 당신에게는 출장이라고 거짓말한 바로 그 시간들이에요. 다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성민은 조용히 티슈를 건네며 말했다. 저희 힘을 합치는 게 어떨까요? 일주일 후 인터넷에는 폭탄 같은 기사가 터졌다. 유명 SNS 기자 바가라가 쓴 가짜 요가 강사의 진짜 얼굴이라는 제목의 특종이었다. 기사에는 유진이 요가 자격증도 없이 허위 광고를 하며 협찬을 받아온 사실들이 상세히 폭로되어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철호와의 불륜 관계였다. 다은이 제공한 철호의 휴대폰 메시지들이 공개되면서 두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게 각자의 연인을 속여왔는지가 드러났다. 특히 철호가 다은의 아버지 병원비를 빌려간 뒤 유진과 명품 쇼핑을 했다는 내용은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 성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유진이었다. 당신이 한 짓이지? 당장 기사 내려달라고 해. 내 인생이 망가졌어. 인생을 망가뜨린 건 나야, 유진아. 성민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10년 동안 당신이 내게 한 짓들을 생각해봐. 그럼 이혼하자. 재산 절반은 내 거야. 성민은 웃었다. 변호사한테 연락받지 못했나? 혼전계약서 확인해봐.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유진의 비명 소리가 들린 후 통화가 끊어졌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유진의 협찬 업체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철호 역시 체육관에서 해고되었고 다은은 그에게서 빌렸던 돈까지 되받아냈다. 성민은 새 오피스텔 테라스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는 홀로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중얼거렸다. 3개월 후 성민은 한강공원에서 두 아이와 함께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인 딸 서연이와 5학년인 아들 준호는 오랜만에 아빠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에 신이 나 있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서연이가 김밥을 먹으며 물었다. 성민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와 아빠는 이제 따로 살기로 했어. 하지만 아빠는 너희들과 계속 함께 있을 거야. 준호가 축구공을 안고 다가왔다. 아빠가 부자라며? 친구들이 인터넷에서 봤다고 하는데 성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아빠가 만든 역사 공부 사이트가 큰 회사에 팔렸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됐어. 그날 오후
성민은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 중심가의 한 빌딩을 찾았다. 30층 전체를 매입해 새로 설립한 한성민 교육문화재단 사무실이었다. 로비에는 모든 아이들이 꿈꾸고 배울 권리가 있다는 문구가 새겨진 동판이 걸려 있었다. 와, 여기가 다 아빠 거야? 서연이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아니야. 이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야. 성민이 말했다. 가난해서 공부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도와주는 곳이야. 너희 할머니 이름을 따서 정순장학재단이라고도 불러. 성민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새로 개발 중인 교육 플랫폼, 루멘의 본사가 있었다. 개발팀장 김대리가 반갑게 인사했다. 사장님, 베타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용자 만족도가 98%를 기록했고, 특히 무료 강의 부분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성민은 모니터에 띄워진 루멘 홈페이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이 메인 화면에 나와 있었고, 아래에는 진실하고 따뜻한 교육을 모든 이에게라는 슬로건이 적혀 있었다. 이미 10만 명이 사전 가입을 했고, 정식 오픈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주 기자회견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완벽합니다. 전국 500개 도서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태블릿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성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저 멀리 한강이 보였고, 그 너머로는 그가 유진과 함께 살았던 아파트도 보였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그의 과거일 뿐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다은이었다. 오빠, 안녕하세요. 아버지 수술이 잘 끝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이제 마음 놓고 새 출발해. 성민은 통화를 끝내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서연이는 재단 직원들과 함께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고, 준호는 개발실에서 프로그래밍 시연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다. 아빠, 나도 나중에 아빠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 성민은 백미러로 아들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래, 아빠가 도와줄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진실한 마음이야. 그것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다. 성민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과거의 어둠을 뒤로하고 그는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타버린 원고의 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키워줄 새로운 희망이 들려 있었다.